몬주 정부는 몰리안마잉 지역 신규 국제항 터미널과 신규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옹 훌라잉 위원장이 몬주를 방문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공항과 항구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항 터미널을 건설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몬주 정부는 총 4,626.29에이커 부지를 찾고 교통통신부 자금으로 미얀마 항만청에서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입찰 발표를 한 뒤 6월 말 계약 체결 예정이었지만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 조건을 보면 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로 미얀마 항만청에 타당성 결과 조사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신공항 및 항만건설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이번 신항만과 공항 건설이 몬주에서 시행하려는 경제특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사업은 2020년 12월 NLD 정권에서 일본 투자를 받아 몬주에 신규 경제특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6월에도 일본 미얀마 투자포럼에서 하옹툰 전 투자외교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몬주 경제특구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정권 이후 이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지만 2021년 9월 일본 미얀마 협회 회장이 몬주 경제특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수출품은 양권을 거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창고와 물류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물류 인프라 조성이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몬주에는 몰리안마잉 공항만 있어 주로 미얀마 국내선 항공이 운항이 되고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노게어 미니에서 태국 국경 도시인 메섭과 몰리안마잉 국제선 노선을 최초로 운항을 했다가 현재 수항 중입니다. 2022년 8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1,850잣에서 2,100잣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모든 수출업체는 어닝머니를 기존 100%에서 65% 강제 환전을 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환율의 경우 장외 시장 환율이 2,600잣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통한 정식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환차 손실이 너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정 환율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환차 손실은 20%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인은 이번 공식 환율 조정으로 장외 시장 환율과 수입 소비재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얀마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잣 가치 하락은 국경 주요 국가인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화와 비교를 할 때도 잣 가치는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큰 의미는 없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국 바트화는 69잣에서 72잣으로 중국 위안화는 320잣에서 370잣으로 잣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무쇠 무역업자는 중국 위안화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잣 가치가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국경무역업자는 바트 대비 잣 가치 하락은 주요 수입품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 미얀마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강제 환전 조건 완화 명령에 대해서도 나머지 35%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매번 나오는 외환 관련 정책마다 기상천외한 발표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외환 제재 조치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022년 8월 5일 국가관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섹시 컨셉으로 사진을 올리는 여성 인플루언서 2명에게 대해 미얀마 문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 인플루언서 2명은 미얀마 여성이 가져야 할 겸손함 없이 포르노 사진,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법 33항에 의거하여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소된 인플루언서는 뗀자윈트조와 낭무에산이며 미얀마에서 섹시 컨셉 모델로 유명합니다.
딘저인트 쪼는 1986년생으로 영화배우 및 모델로 활동을 하며 2019년에는 미얀마 타임즈 선정 탑10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초기에는 반정부 운동 시위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다가 지난 7월 6일 샨스테이츠 프로그레시브 파티에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던 것이며 체포는 아니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낭모 회사는 1988년생으로 전직 의사 겸 모델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곤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양곤 말라리아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취미생활로 수영복과 란제리 모델을 활동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섹시 컨셉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미얀마 의료위원회에서 의사 면허증을 박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유명세는 해외까지 알려져 2019년 미얀마 국제 패션 위크에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2020년에는 이라와디 신문사에서 선정한 미얀마 최고 섹시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이제 정치범뿐만 아니라 풍기문란 단속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네티즌들은 문화 통제까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 8월 2일 탄인따리 지역 미얀마 태국 못다웅 신콘 국경무역 게이트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탄인따리 타운십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한 이후 국경무역 게이트는 폐쇄가 되었으나 양국 당국은 협의하에 국경무역을 위한 출입국만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재개를 하여 일반인 출입국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경무역 게이트는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메익타운십에서 못다운까지는 3시간이 소요되어 태국 마하차잉 수산물 경매 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데 용이하여 앞으로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곤증권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주식거래량은 72,843주 거래되면서 거래가는 2억 4,690만 자수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양권증권 거래량은 2021년 1월 2억 8,200만 자, 61,435주, 2월 4억 1,490만 자, 82,291주, 3월 2억 3,363만 4천 자, 52,408주, 4월 2억 7,600만 자, 53,059주, 5월 3억 1,400만 자, 55,024주, 6월 2억 6,300만 자, 40,62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방위군도 도로 구간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가잉 지역 발해 타운십에서 활동하는 국민방위군은 지역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유형과 크기에 따라 3,000잣에서 35,000잣의 통행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징수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 대원의 말에 의하면 통행세로 징수한 돈은 국민방위군 국방부 30%, 국민방위군 40%, 보건 및 교육 등의 공공부문 30%를 배정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민통합정부 국방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얀마 국방부에서도 양곤 내피도 고속도로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화물 운송을 빌미로 현금을 12만 잣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고속버스 회사들은 검문소에서 장시간 화물 검문 검색을 진행하며 운행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7일 피플스 디펜스 포스와 연합하는 양곤 디스트릭트 피플스 브라이게이드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은 앞으로 국방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공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로즈 웨이브, 두 번째 공격은 이글 웨이브,
세 번째 공격은 드래곤 웨이브로 작전명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저스티스 레이디 미션이 활동하여 법원, 국가관리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5분경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 법원 폭탄 공격이 본인들이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레지스턴스 포스에서도 본인들이 자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폭탄 공격 및 총격, 세 번째 공격은 국민방위군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함께 양곤 외곽에서 공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양곤을 장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 미션은 이미 진행 중이며 이어서 두 번째 공격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1년 이내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저항단체는 국민통합정부와 두 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16개 소규모 저항그룹들이 연합하여 결성하고 6월 27일 저스티스 레이디 미션을 결성하여 지난 8월 두 차례 공격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곤에서만 여러 저항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한편에서는 국민통합정부에서 원하는 일괄적인 명령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8일, 1988년 8월 8일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양곤 시내에서는 군경찰 차량이 수시로 순찰을 하며 보안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자웅 타운십의 경우 군경찰이 플래시몹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들에 대한 불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소규모 시위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시위대가 검은 우산에 미얀마 숫자 8을 표기하고 4명이 나란히 우산을 들고 양곤 곳곳을 다니는 시위 사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과 3월에 대규모 시위 직결지 중 한 곳이면서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 술레파고다 육교에서 사진을 찍어 공유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미얀마 미국 대사관에서는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지미와 다른 활동가의 삶을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각동 학생회와 노동조합에서는 기념 성명을 발표하며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맹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는 기념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